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홍윤기입니다. 2021년도 보건위생과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용주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윤혜정 감염병 예방팀장입니다. 이미영 감염병 대응팀장님은 부친상을 당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정선심 의학관리팀장입니다. 정연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선옥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서 일반 현황, 정책 방향,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보건위생과 일반 현황은 조직 개편에 따라 5개 팀에서 6개 팀으로 1팀 증설되어 감염병 관리팀이 감염병 예방팀과 감염병 대응팀으로 분리 증설되었습니다. 직원 현황은 일반직 38명, 공무직 5명, 총 43명입니다. 3쪽 정책 방향은 시민 안심 건강 안전체계 구축으로 의료 취약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 중심 보건소 운영으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보건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첫째, 보건기관 신축, 노후 장비 보강,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 둘째,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방역 소독으로 감염병 확산 방지. 셋째, 코로나19 진단검사, 역학조사, 환자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신속 대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넷째, 의료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적정한 의료 서비스 제공. 다섯째, 착한 식당 및 위생등급제 확대, 안심식당 지속 추진으로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형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여섯째, 식품제조광업소 지도 점검과 먹거리 안전 신뢰 확보를 위한 식품위생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대상자는 인구의 70%로 약 13만 908명입니다. 1월에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접종센터는 안성병원으로 선정했습니다. 접종 방법은 의료기관 위탁 접종, 접종센터 접종, 보건소 접종, 보건소 방문 접종 4종류로 진행합니다. 우선 2월 중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병원인 안성병원 의료인 225명이 국립의료원과 아주대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예정이며 3월 중으로 8개 요양병원, 34개 노인 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중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예방접종에 동의한 1,424명과 코로나 1차 대응요원 및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65세 미만 435명 총 1,859명을 예방접종할 계획입니다. 2분기엔 코로나 취약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요양병원 종사자, 65세 이상 시민을 위탁 의료기관 접종과 보건소 방문 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반기는 접종센터에서 성인병 및 만성질환자와 18세 이상 12만 2천 명을 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할 계획입니다. 안성 인구의 70%인 13만 명 예방접종을 목표로 전 직원 힘을 모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신규 사업으로 보건의료시설 확충 및 기능 강화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미양보건지소 및
금산 보건진료소 신축과 장비 구입으로 사업비는 28억 3,742만 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신축은 경기도 계약심사 완료 후 입찰 공고 중으로 3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양 보건지소는 회계과에서 진행 중이며 면사무소 신축 일정과 같습니다. 금산 보건진료소 신축은 현재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4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활동 및 감염병 확산 방지입니다. 방역 소독, 예방 접종 등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역 활동 강화 사업으로 사업비는 39억 893만 1,000원입니다. 주요 추진 내용은 친환경 연무 소독으로 감염병 매개 유성충 구제 등 감염병 매개체를 사전에 차단하고 결핵 및 에이즈 환자 관리, 예방 접종으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추가 환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감염병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 대응 등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로 감염병의 신속 대응과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280만 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공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체 채취 22,405명, 182명이 양성 확진되어 코로나19 전담 치료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74명은 완치 후 퇴원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각국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1월 18일 이후 입국자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진단검사 실시로 기운영 중이던 격리시설을 폐쇄하여 해외 입국자는 음성 확인 후 자택에서 14일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확진자 발생에 따른 2차 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신속대응체계 구축 사업으로 10쪽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이며 응급처치 교육을 통한 응급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 관리 능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24시간 대기 이송반 운영은 현재 안성병원이 코로나 전담 치료병원으로 응급실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사업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교육은 5월 중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 등 상황에 따라 대면 교육이 어려우면 전년도와 같이 비대면 원격 교육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11쪽입니다. 더불어 잘 사는 상생형 음식문화 개선 사업입니다. 안성맞춤 안심식당 지정 및 음식점 위생등급제 확대로 위생적인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5,879만 6천 원입니다. 현재 안심식당 72개소와 착한식당 28개소 운영 중에 있으며 안심식당 확대, 모범 음식점을 위생등급제로 전환하여 중앙과 경기도에서 확대 지원하는 위생등급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12쪽 안전한 식품, 건강한 먹거리 유통환경 조성입니다. 생산에서 소비까지 체계적인 식품 위생관리로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건강한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819만 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제조가공업체 불법 영업과 유통행위 점검으로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집합 금지, 집합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소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보다는 예방교육, 컨설팅 등 식중독 제로화를 위한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뉴딜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환경 친화적 보건기관 조성을 위하여 사업비 13억 5,31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건축물의 단열을 위한 고성능 창호 고효율 냉난방 장치, 고효율 LED 조명 설치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에너지 효율을 높여
내섬 인원에게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현재 도 계약 심사 중이며 3월 착공, 6월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예, 안정렬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보건위생과 전 그 소관인데 뭐 선별 진료소 뭐 등등 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안타까운 게 또 한 가지가 이 공개를 할 때 일죽이라고 공개를 해놓는 바람에 그냥 일죽이 장사가 다 죽어가지고 일죽 양돈협회의 식당이 그냥 점심이나 저녁에 가면 그냥 사람이 바글바글 하던 저기가 하루에 2팀 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중에는 안성 일죽 빼고 이제 병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뭐 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다행이지만은 처음에 그냥 일죽 병원 그랬으면은 차라리 근데 일죽이라니까 그냥 일죽 바닥에서 한 분이 이제 나왔지만 일죽 바닥에서 다 이제 이루어지는 줄 알고 매일 이렇게 터지는 줄 알고 아예 그냥 일죽 외에 있는 분들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제일 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제일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일죽 상가들이에요. 농협서부터 해가지고 제일 저기가 일죽 양돈회관이 그 사람만 듣는 저기가 하루에 2팀밖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인원도 뭐 한 네 분이나 5분 이렇게 있는데 2분 그만두게 하시고 뭐 이런 그 상황도 벌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전 지금은 전 안 하지만은 처음에 이제 그런 저기가 이제 지침이 있어서 이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조금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했어야 되는 건데 그게 조금 아쉬웠던 그 이제 지나갔지만은 이게 아마 지금 회복이 되려면은 코로나가 얼추 백신 접종을 맞아가지고 끝나야지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일주하면은 아유 코로나 그냥 뭐 한 60명 터졌나요? 동안성 병원이 네. 환자가 71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71만이 다 그냥 다 일죽인지라는 거 그러니까 일죽 시내는 다 그냥 다 걸린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그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 뭐 65세 요양병원하고 이제 우리 이제 의료진들 논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요양원에 65세는 못 맞는 거 아니에요? 65세 이하 아니에요? 1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3월 중에는 65세 미만인 사람만 종사자와 입소자 중 동의한 사람을 놓고요. 종사자만. 네. 그러니까 다 요양원에 들어가 종사자하고 있는 입소자. 분들이 다 65세 이상이지 65세 이상 이하가 어디 있어? 그 먼저 접종하고 그 후에 2분기에 그러니까 65세 쉽게 해서 이상. 얘기를 요양원은 65세 이하 종사자들 이런 분들을 이제 그 놔준다 이렇게. 종사자하고 입소자 중 동의한 사람 그거가 끝나면 그게 아마 안정성 때문에 65세도 요양원에 가 있는 분 몇 명인데? 65세요? 네. 65세 이상이 이하가 저희가 이상이야 다 이상이죠. 65세 다 이상이지. 이하는 몇 그렇습니다. 명인데? 지금 1,800명 정도가 1,500명 정도가 종사자하고 그 입소자가 동의한 사람이니까 거의 저희가 지금은 3월 중에 놓겠다고 하는 게 65세 미만인 사람 동의받은 사람 하는 건데 그게 1,500명 정도가 됩니다. 1,500명이요? 네. 그리고 요양시설이라 1,570명. 우리 요양시설이 다 몇 군데요? 한성에. 요양원은 34개, 요양병원은 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양원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언론 같은 데 보면은
65세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은 접종 대상자가 아니라니까. 요양병원에 있는 분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들은 다 연세가 뭐 65세 다 뭐 7, 80세, 뭐 90세들인데 그분들을 안 놓고 종사자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요양원 65세 이하 논다니까 이거 뭐 요양원에 65세도 있나? 그래서 한번 거기다가 종사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건데 그냥 의료진 이런 식으로 요양원 종사자 65세 이하 접종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요양원 하면 다 누가 뭐 듣기에 다 그냥 65세 이상 어르신들 아니에요. 네. 그분들은 좀 못 넣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계획은 요양원에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우선 접종자에 들어갔었는데 약품의 아스트라제네카 그것 때문에 그 안정성이 확보가 좀 덜 됐다 이런 내용 때문에 65세 미만을 먼저 놓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또 보니까 또 의료진들은 또 화이자로 또 놓대. 누가 보면 그래요. 이런 뭐 어르신들은 뭐 저기고 의료진들은 또 뭐 화이자 놓는다고 차별하느냐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고. 확실히 백신은 화이자 백신이 좋긴 좋은가 보죠. 그건 아니 사람들 뭐라 하잖아. 아니 65세 되시는 분들은 그 너무 맞으면 안 된다라고 저 의료진은 화이자나 논다라고 그러니까 뭐 차별하는 거냐고 말이야. 지금 저희가 전담 치료병원인 안성의료원만 화이자로 먼저 들어온 그쪽에 접종을 받을 거고요. 보건소 직원이나 나머지 요양병원 종사자 뭐 이런 분들은 다 그 다음에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맞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뭐 얼른 의료진이 맞고 거기 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얼른 맞아야지 또 확산도 안 되고 그분들 관리도 잘하고 그러는 거니까 뭐 당연히 먼저 저기 맞아야지. 근데 조금 우리가 듣기에 이제 애매한 그 65세 요양병원 뭐 이렇게 하니까 차라리 그냥 종사자라면은 저 요양병원에 종사자는 65세 이하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고생들 하셨고 올해도 뭐 금방은 안 끝날 것 같으니까 더 고생해 주시고 민감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 소장님들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잘 그 대처를 하셔. 먼저 마냥 그냥 또 그냥 얘기 나갔다가 그냥 지역구에 가서 그냥 저 우리 지역구 상가 하시는 분들한테 욕만 그냥 엄청 먹으시나. 왜 일주일마다 넣어가지고 장사 안 되게 만드냐고 그냥 막 쫓아온 사람도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내가 이제 보건소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이제 빼는 거로 이렇게 이제 했지만은 그 저기 타격이 이제 지금까지 벌써 그게 한 석 달 되지 않았나요? 12월 초서부터 터진 거 아니에요? 네, 12월 중순 네. 그때쯤부터. 근데 지금 거기 병원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돌아와서 있습니다. 퇴원한 사람들 치료 네. 끝나고. 근데 거기, 먼저 뭐 버스로 해서 뭐 100몇 명 갔다 그랬잖아. 네, 그 네. 이천에 있는 안드레아 병원을 갔다가 거기서 확진되신 분들 또 확진 안 된 분들은 다시 왔고 병원에서 치료 끝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지금은 다 가끔가다 끝났어요. 거기 코로나 코호투 격리도 그러니까 다 요즘에 끝났고. 가끔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터지는 게 거기 지금도 거기 터지는 거예요? 지금 요양원은 가끔가다 뭐 요양원 뭐 발생 뭐 이렇게 있잖아. 지금은 현재는 코호투도 다 풀렸고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이광철 의원님? 이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9조 코로나19 이거 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진료소가 지금 안성 한 군데하고 공도 한 군데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코로나 선별 진료소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네. 네, 저희 보건소에서 선별 진료소 운영하고 성모병원도 운영합니다. 성모병원? 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코로나 의심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가서 진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의심이 되면 거기서 선별 진료소에서
의사 진단을 받고 코로나가 아닌 것 같으면 뭐 투약도 가능하고 검사도 가능하고. 네. 저도 이게 우리 안성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구정 전날인가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시민한테. 네. 코로나가 이제 의심이 된다. 우리 어머님이 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러 가라 그랬더니 우리 안성은 하는 데가 없다고 저 평택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평택으로 가신다고 이렇게 연락을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죠? 그런 사실이 없죠. 추석 아니죠. 구정 설 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저희도 진료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죠. 네. 그분이 잘못하신 거죠. 네, 그렇을 겁니다. 코로나가 의심이 돼서 확진자 접촉했다 뭐 이럴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일반 병원에서 잘 진료를 해주지를 않으려고 해서 네. 일단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를 해서 음성인가를 받아와라. 네. 일반 병원에서 뭐 성모병원이나 다른 군병원이나 이런 데서도 의심된다, 열난다 뭐 이러면 그 진료를 잘 안 해주고 그걸 네. 받아와야지 이 병원 안으로 들이려는 네.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검사를 받아서 오라고 했을 거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심스러우면 저희 호흡기 진료실 있잖아요. 네. 그쪽에 오시면 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고 열 재고 진료 받고 의심스러우면은 검체 떠서 검사를 하고 결과를 보면 되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투약도 가능하거든요. 그 주말 이렇게 공휴일도 하는 거죠, 운영을. 공휴일 저희는 선별 진료 검사는 공휴일에 하는데 진료는 일요일에 안 합니다. 저희 보건소는. 검사는 하죠. 검사는 합니다. 몇 시부터? 아니. 지금은 선별 검사소에서는 안성시 보건소 선별 진료소에서는 검사는 일요일 날 안 해요. 토요일은 2시까지 하고 공도의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는 검사합니다. 검사를 하죠. 네. 예, 공휴일도.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우리 그 코로나19 지금 확진자가 한 180명 되나요? 오늘까지 187명입니다. 187명이요. 이 지역 내 감염이 뭐 확인된 게 있는 건가요? 지금? 지역 내 감염이요? 네. 저희는 해외 입국자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많이 생겨서 확진자랑 접촉했을 경우에 네, 저희가 안성에서 생기는 거죠. 그러면 여튼 다른 지역처럼 지역 내 감염으로 이렇게 그 확산된 사례는 그 실제 나타나지는 않은 건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 내 감염으로 지역에서 다시 2차 네. 감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저희는 지역 내에서 또 확진자가 또 접촉해서 또 생기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없죠. 네. 다행이에요. 근데 여튼 이제 그 우리 예방 접종 이제 그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것에 대한 안내가 혹시 나갔나요? 지금 안내가 확실하게 언론에서 말고는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약품을 확보를 하고 그 예방접종 병원이나 이 대상자도 저희가 지금 어제 19일인가 그때까지도 65세 미만 정확한 이름하고 주민번호하고 주소지를 받아서 저희가 입력해서 네. 정확하게 대상자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약품이 공급돼야지 그런 사람은 불러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전체 다 이렇게 뭐라고 언론에 홍보해서 알릴 수가 없는 게 수급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약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한테 우왕좌왕하지 않고 언제까지 와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네. 위에서도 굉장히 그게 그 지침 내용이나 이런 게 조금씩 계속 변경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 공급량 때문에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러는 거죠, 지금요? 그렇죠. 대상자도 그렇고 약품도 포장 단위가 100명씩 나눠준댔다. 또 나머지 10명씩은 보건소에서 하랬다. 나머지 뭐 이렇게 세세하게 약품을 누수시키지 않고 네. 그걸 하려니까 저 위에서도 계획이 자꾸 조금씩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약품을 버리는 거 없이 해야 되나 이래서 그게 공문이 계속 시달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확실한 대상자로 요양병원의 종사자랑 65세 미만에게는 공문을 받아서 다 입력을 했지만 그 외 대상자에게는 어떻게 정확하게 홍보하기가 좀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많이들 그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대체 접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65세 이상은 약품이 네네.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는 약이 제대로 들어온 다음에 접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한 7월께부터 지금 가능하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저희 계획, 저 위에서 내려온 계획에는 하반기면 6월 이후잖아요. 6월 이후 7월 정도에 예방접종 센터가 구성이 돼서 구축이 돼서 운영하게 되면 그때는 18세 이상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일단 뭐 대강의 그 수급 계획이 좀 나오면 좀 안내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언제 맞을 수 있을까도 여쭤보시지만 안 맞으면 안 돼 뭐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안 맞을 거야 하는 분들도 굉장히 뭐 일부 있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 특히 고령자 부분에 대한 임상 자료가 좀 부족해갖고 지금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우선적으로 지금 65세 미만부터 이제 접종을 하겠다는 것이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집단 면역이 어떤 형성이 되려면 접종률이 한 70%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예, 현재 지금 저도 뭐 개인적으로 좀 어머님이 시설에 계셔서 근데 동의 여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전화가 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동의율 같은 경우는 한 어느 정도로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65세 이상 시설에 계신 분들은 동의 여부를 답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상태고요. 네. 65세 미만 종사자랑 입소자는 저희가 받았는데 거의 97% 정도 동의했습니다. 97%요. 네, 65세 미만들. 아, 그렇군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 근데 이후에 하여튼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65세 이상 자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그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받을 확률이 뭐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품이 네. 그 약품만 들어온다 그러면 그렇고, 근데 지금 약품 계획이 저희에게도 확실하게 뭐 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종사자하고 입소자 65세 미만 하고 그 다음 번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있는 네. 65세 이상자가 될 겁니다. 예, 예. 지금 전체적으로 그 좀 시민들한테 좀 안내를 하시면서 지금 일부 막 또 뉴스가 이제 부정적인 뉴스도 있고 굉장히 뭐 그렇잖아요. 지금 뭐 일부 의료진이 뭐 거부를 한다, 뭐 어쩐다 저쩐다 그 뭐 다양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와서 좀 백신 부분에 대한 신뢰도 문제라든가 전체적으로 조금 그 안전성 부분을 포함해갖고 좀 안내를 좀 해주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접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성병원에 두시겠다는 말씀이세요? 네, 저희는 안성병원으로 협의를 했고 그쪽에서도 써도 좋다 그럼 장소를. 별도로 외에 뭘 설치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저 질병관리본부 이런 데서는 접종 센터를 체육관으로 하라 뭐 이런 거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센터가 저기 홍익아파트 저쪽에 금강면에 있지 않습니까? 멀고 접근성이 떨어지고 대중교통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안성병원이 새로 지었고 또 거기 응급실도 있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상 반응이나 나왔을 때 후속 조치로 거기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대기실도 거기 어린이집이나 여기 좀 써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가서 거기를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를 해도 충분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지금 그 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부분 충원을 위해서 지금 그 공중보건이 이쪽으로 전부 파견하게 되나요? 네, 공중보건의도 파견하고 또 거기 의료원에 있는 의사 2명도 협조를 해주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또 간호사랑 뭐 이런 거는 인력이 저희가 계획은 6월이나 7월에 센터를 구성할 건데 국비를 지원해주면 그 인력을 구하는 것도 그때 공고를 내서 그 전부터
센터 기준이 저희가 뭐 의사는 4명, 최소가 4명, 간호사 8명. 그럼 아직 지금 접종이 본격화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네. 9개 보건지소 지금 업무 중단한 건 뭐예요? 지금 저희가 그 당시도 지금도 그리고 선별진료소에 그 의사들이 검체를 뜨는 것하고 네. 또 저희가 공중보건의들이 그 도청에 역학조사관으로 다 파견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에, 그 약을 좀 거기 지소에 계신 분, 지금 진료소는 그냥 운영하고 있고요. 지소에 그 약을 공급해주고 미리 그 환자분들에게 다 불러서 약을 드리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보건주소 지금 업무 중단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곧 3월 중에 저희가 예방접종을 시작하면 네. 그 병원에 요양병원 이런데 별도로 시설에 나가야 됩니다. 척하기가 없거나 뭐 이런데 계속 이렇게 네, 거기에 나가야 돌아다니면서 됩니다. 접종하게 되나요? 네. 그럼 굉장히 길어지겠네요. 지금 보건주소 그 미운영 상태가.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도 대응팀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대응팀도 저희가 그 다른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면 여기 확진자가 다녀가면 그거에 대한 역학조사랑 또 소독이랑 또 그 조사를 다 해서 줘야 되는데, 그리고 선별진료소의 검체 전체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서 저희가 인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거기 지소 들어오고 예방접종도 3월 2일부터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하게 되고 또 시설에 나가서 65세 미만 앰뷸런스 대동해서 예진 의사 나가고, 지금 선별진료소랑 진료소에서 검체도 뜨고 선별 호흡기 진료도 의사가 2명씩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유로 그쪽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도 진료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이게 뭐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뭐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이제 불구하고 이제 면단위 보건지소는 굉장히 이제 고령자들이 이제 그 장기 약도 그 복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뭐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뭐 그 약 처방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별도의 여튼 대안 그 시스템을 갖고 좀 움직이신다고 하니까 더불어서 지금 우리 방문 간호 인력은 몇 명 돼요? 어디에 방문 간호 인력이요? 우리 보건소 방문 간호팀 있잖아요. 방문 간호팀에 6명 있습니다. 방문 간호사. 예. 아니 여튼 보건주소가 오랫동안 지금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좀 대비를 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를 네, 좀 저희가 하셔서. 그래서 약을 3개월치나 드렸고 그 약이 다 소진될 때쯤이면 전화로 연결을 해서 더 필요하면 다시 잠깐씩 돌리면서 선생님이 나갈 수도 있고 또 처방을 해서 방문 간호사가 주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 처방으로 사실상 끝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튼. 그러니까 약 처방도 처방이지만 그래도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방문 간호 인력 뭐 일정 주기별로 조금 방문을 통해서 좀 체크도 좀 해보고 또 실제로 어떤 위기 상황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 세부적인 안내나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좀 해주시고, 그 마을 단위에서 또 그러한 한 부분을 좀 챙길 수 있는 인력들, 뭐 이통장 분들이나 뭐 가까운 분들 계시면은 사회복지과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지원단도 있고 하니까 당장에 이제 그런 인력 수급에 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 그 협조 체계를 좀 갖춰서 좀 어르신들이 장기간 여튼 보건지소가 여튼 운영이 중단됨으로 인해 갖고 여튼 그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사례 부분은 좀 예측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약을 드리고 있던 지소에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은 방문 간호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네,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송미창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그건 다른 별개적인 걸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요. 일전에 제가 그 대등면 내리 쪽에 그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냐라고 한번 문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 과가 아마 아, 건강증진과에 계시다가 이쪽으로 오셨는데 보건의사가 오셨는데 곰곰이 가서 생각을 해보면 거기는 설치를 해도 내가 거리가 가까워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네. 전 과장님께서. 그래서 거기 가서 자세히 보면은 거기는 교통편에 사실 오는 게 없어요. 사실 돌아서 와야지 이렇게. 그런 부분하고 거기에 인구 밀도가 좀 많이 모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꼭 거리로 측정할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실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거기가 병원이 없어요. 보면 약국은 있는데 유일하게 또 병원이 많이 없더라고. 보면 찾아보면서 좀 특이한 지역인데 그래서 나는 그 보건소에서 이제 진료소로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하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보건지소가 여기 하나 생기게 되면 많은 그 실용성은 있겠다라는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지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소. 보건지소요? 네. 보건지소는 가능하지 않은 거로.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네. 그걸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서 가서 보면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거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팀장님 계세요? 정확히 왜 안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거리가 제가 정확히는 않지만 지소가 그 생기려면은 인근에 그 제가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추후에. 왜 그러냐면 다른 면도 보면은 면사무소에 또 하나 있고 또 안에 또 그 면에 또 있고 이렇게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옛날에 이루어졌지는 행정정리라 뭐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건데 지금 현상에서 딱 봤을 때는 수요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럼 검토 요청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럼. 네, 근데 이제 지소 같은 경우는 보건 진료소나 지소. 네, 지소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잘 승인이 안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중보건의가 여자 의사들이 많다 보니까 군대를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잘 승인이 잘 안 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그게 지금 복합적인 게 있으신데 지금 정확히 말씀을 못 주시는 거니까 제가 정확하지 않아서 따로 말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보건위생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윤기 보건위생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